오늘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밴쿠버에 사시는 분보다 오히려 토론토에 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밴쿠버 부동산의 현재는 토론토 부동산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은 이미 전고점 가격을 돌파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은 2022년 최고점 가격을 이미 넘어섰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가격의 역사상 최고점은 바로 지금이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메트로 밴쿠버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일부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루머나 유머인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푼 천문학적인 돈으로 2022년 최고점을 찍고 30% 이상 하락했던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서 광역 밴쿠버 부동산 시장만은 2014년 6월 현재 이미 최고점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일부 한국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국 현지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들도 이런 뉴스를 쏟아냅니다. 일반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제가 직접 거래하는 밴쿠버 부동산 시장은 최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끝없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매일매일 최저 가격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실제 체결 거래 가격이 정부 공시지가 가격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광역 밴쿠버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저와 이미 광역 밴쿠버 부동산 가격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주장 중 하나는 분명히 완벽한 허위 사실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사기 행위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둘 중 하나는 감옥에 가야 합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별 관심 없이 넘겼던 이유는 광역 밴쿠버 부동산 시장 전고점 돌파라는 영상들을 몇 개 보았지만 해당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들이 자료의 출처도 공개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이 만든 어설픈 표 몇 개 보여주며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희 채널 구독자 중에 한 분이 댓글로 이 주장에 대한 근거와 자료 출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긴 댓글이라 중요한 부분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 홈페이지에서 월별 부동산 시장 리포트를 검색해서 부동산 최고점인 2022년 2월과 현재 2024년 5월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detached와 attached가 이미 2022년 2월 전고점을 넘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 부동산 전고점 돌파 뉴스가 아무런 근거 없이 사람들이 떠드는 것이라 치부하고 무시하였는데 이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근거가 있었다면 이 근거를 공개하고 알려주셨으면 서로 건설적인 대화가 되었을 텐데 제가 지레 짐작으로 사기꾼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이 구독자님이 알려주신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밴쿠버 교민들에게는 밴쿠버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현재를, 토론토 교민들에게는 토론토 부동산의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의 2022년 2월 마켓 보고서입니다. 타주에 사시거나 이런 부동산 보고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먼저 설명드립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총 3개로 구분되어서 가격이 써져 있는데 가장 왼쪽의 detached는 단독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운데의 타운하우스는 모두가 아는 타운하우스인데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에서는 이걸 attached라고 부릅니다. 이걸 부동산 현업에서는 attached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일단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 보고서에서는 이 타운하우스 섹션을 attached 섹션으로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장 오른쪽의 아파트먼트는 콘도미니엄을 말하는 것입니다. 콘도와 아파트먼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겉모습만 똑같아 보이지 오너십 형태가 완전히 다른 부동산 유형입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 보고서에서 콘도미니엄 섹션을 아파트먼트 섹션이라고 명칭하는 것뿐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광역 밴쿠버 부동산 보고서에서 가장 왼쪽인 단독주택 부분 가격을 보겠습니다. 204만 4,800달러입니다. 그 다음 가장 최근인 2014년 5월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가격이 206만 2,600달러입니다.
정말로 2022년 2월에 최고점 가격을 현재 2024년 5월에 돌파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감옥에 가면 되는 걸까요? 아직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3월 보고서를 살펴봅니다. 211만 8,600달러로 2022년 2월보다 높습니다. 전 고점 가격은 2022년 2월이 아니라 3월입니다. 2022년 4월 보고서를 살펴봅니다. 213만 9,200달러로 2022년 2월, 3월 두 달보다 높습니다. 전 고점 가격은 2022년 4월입니다. 자, 이러면 2022년 5월달 보고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2022년 5월 보고서도 보겠습니다. 209만 3,600달러로 2022년 2월보다는 높은 가격이지만 3월과 4월보다는 낮은 가격입니다. 2022년 5월 보고서 가격부터 금액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2022년 4월이 광역 밴쿠버 전 고점인 시기입니다. 2022년 4월 전고점 가격과 2024년 5월 현재 가격을 비교하겠습니다. 2022년 4월 전고점과는 큰 격차를 보입니다. 이미 이분이 제기한 2024년 5월 단독주택 가격이 전고점을 넘었다는 주장부터가 본인이 제시한 자료로서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부동산협회의 보고서 가격은 수정이 되지 않은 옛날 자료입니다. 리얼터들이 볼 수 있는 최신 통계 자료를 보면 2022년 4월 가격은 209만 6,600달러입니다. 월별 보고서 가격과는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최신 통계 가격과 비교를 해도 아직 전고점 돌파를 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고 들으신 상식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2022년 4월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팍팍 빠진다고 이야기 나왔던 시기입니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단독주택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주장을 하신 분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해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보고서의 가격은 벤치마크 프라이스 HPI 프라이스입니다. 이것은 기준 가격이라고 하고 비교를 위해 기준 가격을 임의로 설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금액은 실제 판매 가격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최근 5년간의 HPI 가격 트렌드는 실제 부동산 판매 가격이 아니고 이 그래프로 부동산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했다고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말하는 가격은 기준 가격이지 실제 판매 가격이 아닙니다. 이 벤치마크 가격이 어떻게 측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균 판매 가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광역부동산협회가 발표한 총 47년간의 전체 부동산 평균 판매 가격 통계를 보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근 47년간의 전체 부동산 평균 판매 가격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광역 밴쿠버 부동산의 최고점을 확인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곳입니다. 크게 확대를 해서 보자면 왼쪽이 2022년 2월 단독주택 평균 판매 가격이고 229만 3,257달러입니다. 오른쪽이 2023년 8월 단독주택 평균 판매 가격입니다. 234만 6,629달러입니다. 2023년 8월 단독주택 평균 판매 가격이 2022년 2월보다 분명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8월이 부동산 최고점인 시기입니까? 이 시기는 가장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평가받는 시기가 아닙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리얼터들만 볼 수 있는 좀 더 짧은 기간의 가장 최신 통계 자료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의 내용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공개 자료와 똑같으나 리얼터들은 가장 최신 업데이트 자료와 이 시기를 원하는 대로 조정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의 광역 밴쿠버 모든 유형의 부동산 평균 거래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콘도를 다 포함합니다. 광역 밴쿠버 전체 부동산 전 고점은 2022년 2월로 평균 판매 가격
134만 5,263달러입니다. 광역 밴쿠버 전체 부동산의 2024년 5월 평균 판매 가격은 134만 8,308달러입니다. 분명히 이 자료에서는 2024년 5월에 광역 밴쿠버 평균 부동산 판매 가격은 전고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걸 보고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들이 밴쿠버 부동산 가격이 이미 코로나 전고점을 돌파하였고 부동산 가격이 이미 사상 최고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광역 밴쿠버 디태치드 단독주택 평균 판매 가격입니다. 단독주택 전 고점은 2023년 8월로 234만 6,629달러입니다. 2024년 5월 단독주택의 평균 판매 가격은 222만 4,518달러입니다. 단독주택은 분명히 고점 대비 5.20% 하락한 수준입니다. 단독주택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광역 밴쿠버 어태치드 타운하우스 평균 판매 가격입니다. 타운하우스의 전 고점은 2022년 2월로 120만 5,367달러입니다. 2014년 5월 타운하우스의 평균 판매 가격은 114만 1,360달러입니다. 타운하우스도 분명히 고점 대비 하락해서 현재 5.31% 하락한 수준입니다. 타운하우스 역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광역 밴쿠버 콘도미니엄의 평균 판매 가격입니다. 콘도미니엄의 전 고점은 2022년 2월로 84만 6,713달러입니다. 2024년 5월 콘도미니엄의 평균 판매 가격은 83만 1,618달러입니다. 콘도미니엄도 분명히 고점 대비 내려갔지만 겨우 1.78% 차이입니다. 분명한 것은 콘도미니엄 역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문제점을 찾으셨습니까? 개별적인 단독주택 평균 판매 가격, 타운하우스 평균 판매 가격, 콘도미니엄 평균 판매 가격에서 모두 다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거래 유형을 모두 합친 전체 평균 가격 통계에서는 분명히 2022년 2월에 전고점을 2024년 5월에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상식으로는 타운하우스가 요즘 가장 인기가 있어서 잘 팔리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콘도는 완전 개박살이 나고 가격이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콘도미니엄이 전고점 대비 가장 가까운 회복 판매 가격을 보입니다.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대비 2배에서 3배 차이가 납니다. 뭔가 이상하시지요? 이걸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 거라 이야기하시면 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개별 평균 가격 통계에서는 전부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였는데 전체 평균 가격 통계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하였는지, 왜 인기가 제일 없는 콘도미니엄이 가장 많이 회복하고 가장 인기가 많다는 타운하우스가 가장 회복이 덜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들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걸 아는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는 1% 내외입니다. 캐나다 부동산 협회가 통계 자료를 도대체 어떻게 작성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총 100개의 집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10만 불짜리 집이 10개가 있고 20만 불짜리 집이 10개, 30만 불짜리 집이 10개, 40만 불짜리 집이 10개, 50만 불짜리 집이 10개, 60만 불짜리 집이 10개, 70만 불짜리 집이 10개, 80만 불짜리 집이 10개, 90만 불짜리 집이 10개, 100만 불짜리 집이 10개 있어서 총 100개의 집이 있는 마을입니다. 깜짝 퀴즈입니다. 이 마을의 부동산 평균 가격은 얼마입니까? 2초면 되시겠지요? 자,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입니까? 당연히 50만 불이겠지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앞으로 숫자는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이 마을 부동산의 평균 가격은 55만 달러입니다. 나중에 직접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틀렸다고 뭐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 마을에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났는데 원래의 시장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만 판매가 일어났다고 가정합니다. 2024년 2월에 서로 다른 가격의 부동산이
각각 한 개씩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2월 부동산 평균 판매 가격은 55만 달러입니다. 2024년 3월 이 마을의 부동산 거래는 오로지 100만 달러짜리 집 10개만 거래가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부동산 평균 판매 가격은 100만 달러입니다. 2014년 4월 이 마을의 부동산 거래는 오로지 50만 달러짜리 집 10개만 거래가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부동산 평균 판매 가격은 50만 달러입니다. 2024년 5월 이 마을의 부동산 거래는 100만 달러짜리 집 5개와 50만 달러짜리 집 5개, 총 10개가 거래되었습니다. 2014년 5월 부동산 평균 판매 가격은 75만 달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014년 6월 이 마을의 부동산 거래는 10만 달러짜리 집 5개와 20만 달러짜리 집 5개, 총 10개만 거래되었습니다. 2014년 6월 부동산 평균 판매 가격은 15만 달러입니다. 총 5개월간의 평균 판매 가격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3월의 전고점 대비 무려 6월달 평균 판매 가격은 85%나 떨어졌습니다. 만약 어떤 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85%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그땐 반란이나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에는 전쟁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고 낙심할까요?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맨 처음 이 마을의 부동산 거래는 원래 시장 가격 금액 그대로 판매되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몇 건이 거래가 되던지 상관없이, 시간이 흐르던 상관없이 사실 이 마을의 부동산 가격은 0%도 변함이 없이 동일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매 통계 자료로 뽑아보니 전 고점 대비 이 마을의 부동산 평균 가격은 85%나 떨어졌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달에 팔린 부동산 전체 가격과 부동산 판매 개수를 나누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이 통계의 함정입니다. 설마 캐나다 부동산 협회가 이런 바보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통계를 작성하지는 않겠지요? 네,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매달 부동산 평균 판매 가격을 통계로 작성합니다. 캐나다 부동산 협회와 그 산하 각 주의 부동산 협회들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총 3가지의 방법으로 통계 자료를 작성, 배포합니다. 첫 번째, raw average, 수학적으로는 mean이라고 합니다. 단순 평균 가격입니다. 두 번째, median, 중위 평균 가격입니다. 세 번째, HPI, 부동산 협회 벤치마크 가격입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의 설명입니다. 부동산 통계 평균 가격 측정을 할 때 raw average, 단순 평균 가격은 전체 판매 가격에서 전체 판매 숫자를 나눈 가격이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에서 발표한 47년간의 광역 밴쿠버 부동산 평균 판매 가격은 단순 평균 가격으로 그 달에 판매된 전체 부동산 거래액 전체에서 전체 판매 숫자를 나눈 가격에 불과합니다. 어이가 있으십니까? 어이가 없네. 아주 단순하게 비싼 집이 많이 팔리면 그 달은 평균 판매 가격이 확 오르게 되고, 싼 집이 많이 팔리면 그 달은 평균 판매 가격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저 이런 단순한 논리입니다. 평균 판매 가격 통계로 광역 밴쿠버 부동산 시장이 전고점을 회복했다고 주장을 하는 많은 사람들, 장난칩니까? 이걸로 실제 부동산 시장의 평균 가격을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 통계 가격 측정 방법에 대한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의 설명입니다. 부동산 통계 평균 가격 측정을 할 때 median price, 중위 평균 가격은 판매 가격을 오름차순 순서대로 나열해 가장 중간에 있는 가격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중위 평균 가격 통계는 단순 평균 가격 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미 시작한 김에 이 중위 평균 가격 통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전체 부동산 거래의 중위 평균 판매 가격입니다. 금액 숫자가 다르고 중위 평균 가격은 2022년 전고점을 못 넘었고 단순 평균 가격은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중위 평균 가격에서 전고점과의 차이는 겨우 0.21%입니다. 그래프의 모양을 유심히 보셔야 하는데 단순 평균 가격 그래프와 비슷합니다. 최근 5년간 단독주택 중위 평균 판매 가격입니다.
단순 평균 가격과 비슷합니다. 최근 5년간 타운하우스 중위 평균 판매 가격입니다. 단순 평균 가격과 비슷합니다. 최근 5년간 콘도미니엄 중위 평균 판매 가격입니다. 단순 평균 가격과 비슷합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가격 측정 방법 중 어느 것도 구매 패턴의 변화나 판매된 주택의 중요한 구별된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1년 차에는 해당 지역의 고급 주택이 더 인기가 있고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다. 다음 해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의 주택이 인기를 끌 수 있다. 평균 가격 측정의 두 가지 방법 모두 시장 가격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부동산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입니다. 자신들의 공식 부동산 통계 자료를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캐나다 부동산 협회에서 발표하는 공식 부동산 통계 자료는 단순 평균 가격과 중위 평균 가격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은 시장 가격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통계 자료를 해석할 때는 리얼터의 도움을 받으라고 공식적으로 주문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가격 측정 방법이 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은 있습니까? 캐나다 부동산 협회에서 제시한 마지막 방법이 HPI 홈 프라이스 인덱스 벤치마크 가격입니다. 일단 HPI 벤치마크 전체 부동산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점은 2022년 4월 125만 9,900달러입니다. 2024년 5월 전체 부동산 벤치마크 가격은 121만 2,000달러입니다.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HPI 벤치마크 가격입니다. 최고점은 2022년 4월 209만 6,600달러입니다. 2014년 5월 단독주택 벤치마크 가격은 206만 2,600달러입니다. 전고점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다음은 타운하우스 HPI 벤치마크 가격입니다. 최고점은 2022년 4월 114만 8,400달러입니다. 2014년 5월 타운하우스 HPI 벤치마크 가격은 114만 5,500달러입니다. 전 고점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다음은 콘도미니엄 HPI 벤치마크 가격입니다. 최고점은 2022년 5월 77만 5,300달러입니다. 2014년 5월 콘도미니엄 HPI 벤치마크 가격은 77만 6,200달러입니다. 2024년 5월에 이미 전고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걸 보고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들이 콘도미니엄 가격이 전고점을 넘어서 사상 최고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인기 없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콘도미니엄만 전고점을 돌파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단순 평균 가격과 중위 평균 가격 통계와 마찬가지로 HPI 가격 통계도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이 HPI 벤치마크 가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의 설명입니다. MLS HPI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부동산의 가격을 측정하고 극단적인 고급 및 저가 부동산을 제외하기 때문에 단순 평균 또는 중위 평균 가격보다 더 안정적인 가격 지표이다.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부동산은 다양한 정량적 부동산 속성과 정성적 특징으로 정의된다. MLS HPI는 이러한 특징을 사용하여 이러한 특징이 최근 판매된 유사한 부동산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반으로 광역 밴쿠버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부동산의 보다 정확한 가격을 추정한다. 이런 특징은 함께 특정 지역의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콘도미니엄, 벤치마크 기준이 된다. 이 벤치마크 부동산은 리치몬드나 노스밴쿠버와 같이 특정 MLS HPI 주택시장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부동산을 나타내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부동산에 대한 특징을 종합하면 건축된 지 10년 되었고 침실 3개와 7,200스퀘어핏 부지에 탁 트인 바다뷰는 없고 총 방이 8개, 화장실 2개, 벽난로, 주차장 1대가 있으며 학교와 가깝다. 이 부동산의 벤치마크 가격은 판매된 유사한 부동산의 최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러한 각 기능에 부여된 개별 달러 가치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 자, 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한국말로 번역된 걸 보아도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일반적인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쉽게 풀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HPI 벤치마크 가격은 어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집 형태를 하나 뽑아서 실제로 그 집이 거래되지 않더라도 주변에 실제 거래된 다른 집의 특성과 비교를 해서 만약 이 벤치마크 집보다 더 큰 집이 팔렸다고 하면 금액을 낮추고 이 벤치마크 집보다 더 작은 집이 팔렸다고 하면 금액을 높이면서 금액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이 벤치마크의 기준이 되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집을 지정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부동산 협회입니다. 완벽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그냥 부동산 협회에서 알아서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건축 양식이면 일반적이고 전형적이다 하고 벤치마크로 지정하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거래된 부동산 가격도 아닙니다. 또한 캐나다는 이민자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동네마다 지역마다 다 특징이 다릅니다.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부동산을 특정하여 정할 수 없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한국인들은 절대로 캐나다 구석구석에 퍼져 살지 않습니다. 한인들은 가장 살기 좋은 곳에 모여 삽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전체 부동산 통계 자료가 한인들이 거주하고 선호하는 부동산 시장 가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체 부동산 통계 자료로 캐나다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한인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들은 다 사기꾼인 것입니다. 현지 외국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들은 영어로 영상을 제작하고 시청자가 전 인종으로 다양합니다. 그들이 이 부동산 통계로 캐나다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 판국에 한인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들이 한국말로 제작한 영상의 시청자는 누구입니까? 같은 한인 동포들 아닙니까? 그들이 살지도 않고 선호하지도 않는 지역의 가격까지 다 반영된 부동산 전체 통계로 도대체 특정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분석으로 구매자의 지갑을 강탈합니다. 결국 캐나다 부동산 협회에서도 부동산 통계 자료를 취급할 때는 조심하고 리얼터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리얼터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런 통계적 허점과 불완전성을 아는 리얼터가 과연 이런 통계 자료로 현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겠습니까?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런 통계 자료를 절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부동산 협회가 이렇게 단순하게 통계를 작성할 리가 없다.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다가 아니다. 데이빗, 네 놈이 모르는 복잡한 단계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에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에 제가 직접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앤드류 리스라는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의 경제 데이터 분석 디렉터의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정확하게 다 사실입니다. 이메일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 관계로 제가 가렸습니다. 결국 이런 통계 자료는 오로지 부동산 대세 상승기나 대세 하락기일 때만 통계의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대세 상승기, 대세 하락기에는 이런 통계가 없이도 모두가 시장 분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통계 자료를 사용해서 부동산 시장 분석을 하는 자는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데이빗, 너만 빼고 다 사기꾼이라는 말이냐? 라고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네. 제가 언제 저만 빼고 다 사기꾼이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증거를 제시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짜놓은 프레임입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저만 빼고 나머지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는 사기꾼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90%의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는 다 사기꾼이라 확신합니다. 데이빗, 너만 빼고 다 사기꾼이라는 말이냐? 왜 저는 사기꾼이 아니라고 빼놓습니까? 제가 빼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저까지 포함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이 비율이 달라집니까? 이 세상에 리얼터가 달랑 10명밖에 없습니까? 제가 아무리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 욕을 해도 양심적인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제 영상에 움찔하고 분개하는 당신이 바로 범인입니다. 제 입으로 저도 같은 부류라고 말하는 걸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오피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 데이빗 킴은 사기꾼이고 범죄자이며
인간 쓰레기입니다. 됐습니까? 이제는 제가 다른 사기꾼, 범죄자, 인간 쓰레기를 겨냥해도 됩니까?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동산 협회 통계 자료를 가지고 현재 특정 부동산 시장 분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통계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통계는 아주 대략적인 윤곽 정도밖에 보여주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한계를 가지고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부동산 협회도 취급에 조심하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통계 자료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 분석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부동산 시장 가격 분석은 어떻게 합니까? 해당 지역의 모든 부동산 판매 거래 기록을 조사하고 정부 공시지가를 조사합니다. 50개 판매 기록에 정부 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판매자의 예전 구매 가격까지 조사하려면 두세 배가 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실상 현실상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이런 자료는 주정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리얼터도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정리해서 이런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찾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제가 실제로 거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제가 살고 있는 광역 밴쿠버 부동산의 진실이고 현실입니다. 현재 광역 밴쿠버 부동산 가격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되었고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0.25% 선제적 금리 인하 단행 후 오히려 쇼잉이 줄었습니다. 집을 팔려는 집주인들은 늘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사려는 구매자는 줄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 더 한다고 하는데 집을 사는 바보가 있겠습니까? 이제 공시지가 수준에서 거래되는 시기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공시지가 아래에서만 거래가 됩니다. 제가 일부러 심하게 싸게 팔린 몇 개 매물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분석을 하는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 말고 두세 명 정도 더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인 리얼터 중에도 2명 정도 있고 외국 리얼터 중에도 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십만 명의 리얼터를 다 알지는 못하니 제가 아는 수준이 이 정도뿐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한인 리얼터를 공개하고 싶으나 아무리 제가 긍정적인 내용으로 언급을 해도 그분이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연히 본 영상에 공감이 되어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달았더니 저를 차단한 한인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한인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와는 어떠한 거래도 안 합니다. 어떠한 이익관계도 없고 제가 이분을 광고해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공개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동산 시장 분석을 그나마 제대로 하는 한인 리얼터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토론토 리얼터는 아닙니다. 밴쿠버 리얼터입니다. 토론토 한인 리얼터는 거의 다 쓰레기이고 사기꾼이라 도저히 말을 섞을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토론토 한인 리얼터 중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이런 통계에 능하다고 주장하고 광고하는 대표적인 리얼터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자들은 매달 발표된 광역 토론토 부동산 협회의 통계 자료로 부동산 시장 분석을 하곤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이고 쓰레기 분석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통계를 공부했다면 절대로 현재 부동산 시장 분석에 통계 자료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부동산 협회 통계 자료가 뭘 의미하는지 이들은 아예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협회 통계의 이런 제한성을 알면서도 부동산 시장 분석의 통계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사기가 맞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고객들의 지갑을 강탈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리얼터가 이런 통계의 제한성을 전혀 모르고 부동산 시장 분석의 통계 자료를 인용했다면 그것은 무능입니다. 주정부 라이센스를 가진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는 무능도 처벌받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 있었다는 말은 한국에서나 통하는 말입니다. 주정부 라이센스를 가진 자는 이 무능에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나 긴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완전히 똑같이 며칠 뒤에 썸네일과 제목만 바꿔서 다시 업로드할 것입니다. 썸네일은 이것입니다. 이번 영상에 달리는 댓글과 다음 영상에 달리는 댓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제 채널에 몰려와서 악플을 작성하는 자가 리얼터, 모기지 브로커인지 일반인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끝!